안녕하세요, 동기입니다. 자, 이제 올해도 이제 3일 정도 남았고, 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2거래일 남았고, 미장은 이제 3거래일 남았습니다. 미장이든 국장이든 둘 다 이제 거래량은 적을 거라서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은, 주말 사이에 올려준 기사를 봐도, 제 미장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리밸런싱 개념이 좀 커졌죠. 포트폴리오 재정비나 리밸런싱 개념이 더 커지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내년에 마이크론까지 해서 이 3명, 1, 2, 3위, 이 메모리 1, 2, 3위 이 세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차트 분석하고 시황 설명 그리고 종목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금요일날 나온 기사인데 금요일날 나온 기사 보면은 이제 2월부터 HBM4 양산 돌입이라는 카더라 뉴스가 떴어요. 내년 2월부터 차세대 고대형 메모리 HBM4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예정이다. 삼성은 평택 공장에서, 하이닉스는 M16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할 거며 이 칩들은 엔비디아 차세대 루빈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보시다시피 신고가를 찍었죠. 신고가를 찍고 11만 7,100원까지 드디어 이제 12만 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삼성전자 12만 원 갈 때까지는 홀딩이니까 모아라 이 기간 동안 계속 모아라 했습니다. 모으신 분들은 지금 행복할 거고 아직도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트렌드포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총 매출 이익률을 TSMC를 상회할 것이다. 반도체 1등이죠. TSMC를 상회할 것이다. 2018년 4분기 이후 7년 만에 메모리 수익성이 파운드리 수익성을 앞서는 상황을 예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HBM4 가격이 약 15불 정도 추정을 하고요. DDR5 16기가 제품이 이제 약 13달러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익률이 더 상승할 거다.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 근데 제가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고 몇 번 얘기를 해드렸어요. 전문가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했었고, 그게 이제 저번 주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 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혹시나 하다가 이제 모건스탠리가 목표가를 16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16만 원까지 제시를 했고, 이 16만 원까지 나오면서 보통 이제 예상 목표가를 12에서 13을 잡았는데 이러면 14, 15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삼성전자 이제 목표가 상향이 나왔고, 아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목표가 상향이 더 나올 거예요. 아마 4분기 잠정 실적이 1월 말쯤 그때쯤 나올 테니까요. 이건 이제 금요일날 아침에 삼성전자 이렇게 5% 이상 오르기 전에 제가 넥스트 전부터 얘기를 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26년 전화 놔두고 일단은 HBM4 말고 3 가격을 20% 가까이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수요는 늘고 그리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앞으로 경쟁과 이 쇼티지 현상은 더 일어날 것이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 1, 2, 3등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이 차트 분석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뭐 얘기했다시피 월봉으로 볼까요? 올해 1월 96,800원, 96,800원을 신고가를 찍고, 그리고 나서는 거의 하락 추세였습니다. 하락 추세여서 약간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옆에 신고가를 찍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빠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모으라고 했죠. 저도 이제 그때부터 모았고, 약 7만원, 6만원 후반부터 모으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 5만원까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모았어요. 빠져봤자 5만원 깨지진 않을 거다. 그런 마음으로 모았고,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평단이 6만원대, 그리고 뭐 5만원대 이렇게 이제 평단이 나눠져 있죠. 물론 최근에 다시 물량 덜고, 10만원 넘었을 때 물량 덜고, 그리고 다시 잡아서 9만원, 8만원대 평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거의 모든 계좌에 다 다른 평단으로 비중 조절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만원 가고 나면 또 높은 평단부터 또 현금 회수를 해야겠죠. 모건스탠리 말처럼 16만원, 15만원을 간다고 해도 비중 조절하면서 또 다시 모으면 되고, 그래서 제가 부담이 되시는 분은 삼성전자 우를 모아라. 삼전 우를 모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격 대비 이제 10만원 넘다 보니까 부담이 되니까 삼전 우는 이제 배당주죠. 배당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키 맞춤을 갈 거라서 10만원까지는 모르겠지만 9만원 중후반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이 사이도 갈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진짜로 여기까지 간다고 하면 그러면 삼전 우 같은 경우도 9만원, 10만원도 갈 수 있으니까는, 10만원까지 솔직히 모르겠고요. 9만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삼전 우를 부담되면 모아라. 배당을 보고라도 모아두면 좋을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어찌됐든 새로운 이제 박스가 생겼어요. 이 박스에서 새로운 박스를, 그러니까 이 신고가였던 이 박스를 뛰어넘으면서 또 새로운 박스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10만원 이하, 9만원 초반 이 정도는 좋은 가격이니까 계속 모으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월봉으로 기준선 잠깐 체크해 드리면요. 여기에요. 이 신고가 부분이죠. 이 96,800원, 그러니까 약 97,000원 정도에 거기에 일단은 기준선을 두고,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또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항상 이 고가, 이 새로운 밴드를 쓰기 전에 고가, 그러니까 새로운 밴드의 저가죠. 새로운 밴드의 저가 부분을 기준선으로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올랐던 이 새로운 밴드의 시작 부분인 이쯤 약 10만 9천원 정도 이쪽 라인쯤에다가 잡아주시면 되겠죠. 10만 9천원. 그러니까 이 10만 9천원과 9만 7천원 이 부분을 이제 지지밴드, 손절밴드로 보고 진입을 하시면 돼요. 물론 우량주에서 단기간만 보지 않고 여기를 가기 위해서 한 번 더 눌릴 수 있는 그 포인트도 잡긴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이 7월달 고가 라인 정도에다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7월달 고가 라인이 약 89,500원 정도? 89,000원 정도겠네요. 89,000원 정도 라인에다가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보시다시피 갭이 있으니까 여기 저가 84,000원 정도도 보셔야겠지만, 일단은 뭐 지금 새로운 밴드를 쓴 부분에 대해서 84,000원까지는 보지 마시고 89,000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9만원 초반과 지금 10만원 초반 이 사이에서 새로운 밴드에 대한 지지선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즉 이 밴드죠, 이 밴드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아까 얘기한 목표가 TP 15만원, 16만원까지 간다고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적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처럼 새로운 평단을, 이 밑에 오면 새로운 평단을 잡든지, 아니면은 물량 적으신 분들은 이때를 또 기다려 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일단은 크게 지수 자체나 업황 자체가 크게 뭔가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밴드는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만원 초반과 9만 후반, 9만원 후반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시면 아까 그거는 선에 거의 그 박스권에 있죠. 그 박스권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10월달부터 이제 계속 얘기한 게 삼성전자를 모아라 한 이유가 여기서 지지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 라인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계속 이 고가를 테스트하는 이 구간, 항상 이 눌리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계획을 세워놔야, 이런 찬스를 잡아놔야 됩니다. 뭐 주말 사이에 SNS 여러 가지 봤는데 이제 슬슬 잘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로 돈을 벌었다는 잘한 글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고점 신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이번 주 장을 봐야겠지만, 오늘부터 해서 하이닉스가 투경이 풀렸으니까 하이닉스로 이 수급이 쏠리면서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 뭐 주봉은 이 정도에서 그냥 똑같이 보시고 일봉으로 좀 더 상세하게 체크를 하면요, 지금 이제 어저께 금요일날 띈 부분 이 라인에다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이쯤, 이거는 주황색으로 체크할게요. 자, 이 부분 약 11만 2천원 부분, 11만 2천원 단기 눌림목으로 보시고, 그 다음이 이제 11만 1천원, 9천원, 10만 9천원, 이쪽 라인 보시고, 그리고 여기 12월 15일 이쯤이 약 10만 6천원에 또 하나 더 그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날 12월 16일 날 저가 라인 이쪽에 체크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도치, 11월에 만들었던 이 도치 라인 이 사이에 빈틈에다가 체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충 10만원. 그러니까 결국엔 보시다시피 10만원이 안 깨진다는 선 안에서도 내가 기준을 잡아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단기간에 수익을 만들려는 분들은 이 주황색선 라인을 기준선으로 잡고 들어가셔도 되고, 맥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봉 월봉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9만 7천원, 9만 8천원 이 라인까지 보시면 된다. 결국에는 이제 최근 저가가 9만 3,500원, 삼성전자 최근 저가가 11월 21일 93,500원까지니까 항상 하방도 연료는 있다. 여기서 또 새로운 신고가를 쓰기 위한 어느 정도의 조정기간을 또 만들어서 여기서 움직일 수도 있고, 이 하방까지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평단이나 비중을 확대할 부분은 여기까지도 본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9만원이 안 깨지는 선에서는 무빙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정도로 체크하시고, 뭐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해서 알람 체크 해가지고 내가 뭐 언제 오면은 새로운 평단을 또 잡을지 여기다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면 뭐 10만원 해가지고 여기다 알람 체크 해가지고 10만원 오면 또 새로운 평단 잡아야지, 뭐 이렇게 항상 대비를 해놓으셔야 대응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올라서 퍼가 이제 24.3배 정도 됐고, 이제 PBR이 1.9배, 아직 2배도 안 됐어요. PBR이 아직 2배도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마이크론하고 비교해드릴 거지만 아직도 올라갈 룸은 더 있다. 그러니 삼성전자 실적이 서프라이즈, 우리가 예상한 대로 서프라이즈, 그때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좀 더 올라갈 수가 있다 하니까는 생각하시고, 뭐 수익 보셔도 이제 계속 우상향하는 부분이니까요. 자,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오늘 투경이 풀리는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예요. 자, 거의 지금 투자 경고 붙고 나서, 그러니까 이 11월 11일 빼빼로데이 그날 64만 6천원을 찍고, 하이닉스 뭐 100만원까지도 나왔었죠, 물가가. 근데 64만 6만원 찍고, 그리고 이제 투경 받고 뭐 해서 지금 여기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박스권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경이 풀릴 때쯤 돼서 오늘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투자 경고의 그 기준이 바뀌었죠. 새로 고침이 돼서 이제 오늘 이 수급이 얼마큼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제 60만원, 70만원을 향해 갈 수가 있겠죠. 그동안 대기하고 있던 물량, 그걸 못 버텨서 파는 사람들에 대한 그 수량이 얼마나 수급이 받쳐줘서 올라갈지, 그 부분이 오늘, 내일, 이 거래일 동안의 관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이닉스도 일단 얼봉으로 보면,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이,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해도,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코스피 지수, 이런 ETF, 반도체 ETF 이런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적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별주들이 훨씬 이 우량주나 지수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걸 매번 까먹으시는데 항상 그걸 잊지 마세요. 결국에는 지수와 우량주가 받쳐줘야 올라가야, 그래야 나머지 작은 종목, 더 작은 종목들도 같이 따라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좀 더 큰 수익을 위해서 이 작은 종목들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얘네들이 더 퍼포먼스가 더 큽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퍼포먼스가 훨씬 얘네가 커요. 투경이 걸리고 했어도 이 박스권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박스권에 여기는 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월봉으로 봐도 이 박스권이 보이죠? 그 다음 박스권이 여긴 거고, 그러니까 항상 분할 매수 할 때도 이렇게 박스권을 1번, 2번, 3번 이런 큰 박스로 그려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매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잊지 마시고요. 어찌됐든 월봉으로는 뭐 이러니까는 딱히 체크할 건 없을 것 같고, 주봉으로만 체크를 해볼게요. 자, 투경을 그리면서 어찌됐든 여기 갭들을 다 확인을 하긴 했어요. 근데
아직 그 갭이 완벽하게 메꿔졌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특히 하이닉스는 수익률도 큰 만큼 이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윙으로 접근을 예전에도 많이 했었고 9만원, 10만원대에도 스윙으로 접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꾸준히 모으셨던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맥심은 46만원까지도 보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업황이 깨지기 전까지는 힘들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여기도 갭이 있다. 물론 여기 밑에도 갭이 있지만 일단 단기적인 갭은 여기 47만 5천원에서 46만 5천원, 그러니까 47만 원 선, 대충 약 47만 원 선 여기에 갭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 11월 마지막 주 저가가 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50만 원까지도 내린 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방 밴드는 여기 보시다시피 51만 원에서 48만 원, 47만 원까지도 체크는 해주셔라 하고, 자, 일봉으로 보면요. 자, 일봉입니다. 자, 일봉 보시면 어찌됐든 이제 고비는 나와 있죠. 고비는 여기 11월 빼빼로데이 날 이때 고비가 여기죠. 그러니까는 64만 6천원, 64만 6천원 여기를 깨야 되니까, 이거를 한 번에 깰지, 이제 투경이 풀려서 한 번에 깰지, 아니면 조금 더 개미들이 많이 타 있으니까 개인들 물량 털어내고 그리고 올라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봉으로도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 여기 11월 20일 날 이 독지 라인 이 부분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얘는 녹색으로 해볼까요? 녹색이 잘 안 보이려나요? 보라색 잘 안 보이긴 한데, 어쨌든 이 11월 20일 날 저가 라인이 57만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57만원과 지금 가격 이쪽에서 지지를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고, 그 밑에서 하면은 이 라인들도 있으니까, 지금 이 11월 20일에서 21일로 빠지는 이 갭이 생겼죠. 그러면 고로 여기 그 전날 19일날 나왔던 도치 라인의 저가가 단기 지지선이 되겠죠. 약 54만 9천원, 이때 저가가 54만 6천원이네요. 그러니까 약 54만 6천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 새로운 평단을 또 기다린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또 54만 6천원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좀 시계를 여기에서 보면, 자, 결론은 하이닉스가 투경이 풀려서 바로 쏠 수도 있지만 여기 매물대를 또 못 넘으면, 그러면 또 빠져서 이 밑에 57만원 라인에서 이렇게 길을 모았다가 다시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려고 54만 6천원까지 또 여기서 고무줄놀이 하면서 또 다시 올라가거나, 여러 가지 1번, 2번 시나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어찌됐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박스권이 있다. 물론 이 밑에 라인보다는 이쪽 라인까지 보는 게 제일 적당하겠죠. 자,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1만원 라인도 약간 단기적인 마지노선으로 생각해놔라. 똑같죠? 여기도 그냥 2만원? 이렇게 써놔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된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 밴드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하면서 하방 체크해놓고 새로운 평단에 대한 계획도 짜놓고 결국엔 이 신고가를 뚫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이 64만 6천원 여기 가기 전에 하나 더 체크하자면 이 부분이에요. 단기적인 지지라인, 단기적인 또 고비는 여기 61만 4천원 정도, 61만 4천원을 오늘 올라서느냐, 오늘 내일 올라서느냐,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디테일하게 체크하면 이렇다. 그래서 가격대가 이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놓으셔도 된다. 그래서 이제 종목 정보 보시다시피, 자, 펀은 삼성전보다 낮습니다. 삼성전보다 좀 눌린 적이 있으니까 지금 12.2배 정도고, 자, PBR은 4.1배, 하이닉스보다, 삼성전보다 조금 높죠.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론입니다. 자, 마이크론이 어쨌든 뭐 금요일날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마이크론도 계속 신가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밴드를 만들었어요. 보시다시피 얘도 월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새로운 밴드를 만들었죠. 이 부분이 새로운 밴드 만든 거고, 그 전 밴드 그리고 그 다음 밴드, 이렇게 큰 밴드로 지금 월봉으로만 봐도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이 4개만 봐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이 박스가 항상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심 없는 박스에 내가 기준선이 있어야 이럴 때 모아놓고 이럴 때 즐길 수가 있다. 항상 이 점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더 갈 룸이 있어서 더 간다고 해도 항상 이 밑에도 있으니까, 이때를 위해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유지를 해두시면 뭐 악재든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모을 타이밍들이 오는구나 해놓고 또 여기서 대비를 해놓으면 또 상방을 갈 때 웃을 수가 있다. 항상 이 점을 잊지 마세요. 물론 지금 하도 되지만 근데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또 좀 더 낮은 가격에 새로운 평단이든 아니면 새로운 물량을 준비해놓고 거기서 또 즐길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얘도 주봉으로만 체크할게요. 자, 주봉으로만 체크하면 토스보다는 키움이 조금 더 보기는 편하긴 한데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 평단 보이시죠? 74달러. 그러니까 물론 얘는 이제 가지고 있는 지가 오래됐으니까. 근데 이때 트럼프 빔 때 나왔을 때도 61달러까지도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경우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자. 자, 어쨌든 주봉상 여기 갭이 떠버렸죠. 그러니까는 자, 단기 265달러 정도 단기 지지선 체크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이 여기 저번 주 종가 라인 11월 둘째 주 고가 라인과 비슷하죠. 약 246
2.4달러, 5달러. 자, 그 정도. 그러니까 얘는 1차 밴드가 여기 거죠. 265와 246. 이쪽이 1차 밴드고. 넉넉하게 이 도치 라인, 여기 갭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을 최종 마지노선, 단기적인 최종 마지노선으로 체크하면 얘가 이때가 219.8달러, 그러니까 약 220달러 정도죠. 근데 이때 그 12월 20일 그 주에 나왔던 저가가 221.6달러. 그러니까 결국 222 라인을 지켜주면 이 새로운 밴드를 지지하면서 또 새로운 고가를 쓰기 위한 밴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밴드 안에서만 체크를 하면 된다.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하방도 열려는 있다. 열려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크게 뭐 큰 업황 자체의 변화가 없다면 일단은 이 안에서 움직이면서 또 새로운 고가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체크를 해놓자 하시고, 그리고 또 일봉으로 보면, 자, 일봉으로 봐도 거의 비슷하죠. 여기서 좀 더 그냥 상세하게 체크를 하는 정도예요. 보시면 여기 도치 이 라인 이 부분 일단 또 체크하면 보라색이 잘 안 보이네요. 보라색이 잘 안 보이니까 노란색으로. 자, 이 저번 주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2부 저가가 단기적인 단타로 보실 분들은 277달러 이 부분을 지지해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밑에다가 이 사이에다가 하나 더 치려면 여기 11월 17일, 18일 이 사이의 갭 이 정도쯤에다가 치시면 될 것 같아요. 11월 6일 독지 부분이죠. 약 235달러 정도, 35, 36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밴드를 깨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 밑에까지는 내려오지 않으면서 이 상방에 또 새로운 시나리오를 쓸 수 있다. 일봉으로 또 체크를 하자면 뭐 이렇게 해도 더 추가로 할 수 있겠죠. 내가 새로운 평단과 이 하방 라인을 볼 때 206, 193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똑같이 193 해놓고 단기적인 라인에서 저가 라인이 여기니까는 245. 저는 얘를 또 새로운 평단을 또 잡아놨어요. 얼마 전에 여기 보이다시피 이때 눌렸을 때 이 부분 때 저는 또 새로운 평단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기준선을 그어 놓으시면은 이런 새로운 평단을 또 잡아놔서, 그러면 지금 제 평단이 제일 낮은 게 얘잖아요. 물론 얘보다 또 더 낮은 것도 있지만은, 근데 제 평단이 74달러잖아요. 그럼 얘는 죽어도 안 팔아도 돼요. 200불 깨지고 150불 깨지고 120불 깨졌을 때 봐도 되니까 얘는 죽어나 안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는 얘 말고 다른 평단들 있잖아요. 뭐 100 후반대, 뭐 200 초반대 있다. 그러면은 200 초반 먼저 또 신고가 가면은 현금 회수하고, 그리고 뭐 100 후반대 있는 거는 또 저기 300 뭐 20 넘고 330 넘고 뭐 이렇게 가게 되면 또 그때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그냥 복리수익으로 계속 업사이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단 분리를 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단 분리를 해놓고 이렇게 1번, 2번, 3번에 3개의 평단만 가지고 있어도 얘가 신고가를 가든 말든 한 번에 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평단이 하나밖에 없다. 거기다가 불타기에서 뭐 해서 평단을 또 이만큼 높여놨다. 그러면은 얘를 비중이 많으면 얘를 또 덜게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설명드린 것처럼 불타기한 물량만 덜어내는 뭐 그런 방식도 있는데, 그렇게 계산 때리고 뭐 하기가 힘드시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좀 더 이렇게 평단이나 계좌 분리를 해놓으면은 훨씬 내가 수익을 더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내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내가 100만원짜리 수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깨기가 싫어요. 근데 5만원짜리가 있잖아요. 얘는 깨기가 쉬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평단도 내가 낮은 거, 중간 거, 높은 거 이렇게 있으면 높은 거부터 팔면 되잖아요. 얘네들을 급하게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얘네 팔고 나머지 팔고 또 나머지 팔고 해도 되니까. 얘네는 내려왔을 때, 조정이 좀 세게 나왔을 때 그때 고민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얘네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 이 물량 가지고 여기서 팔고 또 눌림목 나왔을 때도 그 현금으로 또 샀다가 또 팔고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해도 내가 새로운 현금을 크게 투입 안 해도 이 평단 가지고 사파를 하면서 내가 시드를 늘릴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영상에서 강조해드리는 것처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심리적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좀 더 분할 매도를 할 수 있고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분할 매매에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심리다. 이 심리가 되게 중요하니까 계좌 평단 분리를 해놓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에 맞게 알람 설정을 해놓고 내가 그 알람 오면은 그때 내가 정찰밖에 못 보냈으면 비중을 태우든지, 아니면 아니야 나 그냥 새로운 평단을 만들어서 조금 스윙으로 해서 또 현금을 모아야겠다. 뭐 이런 플랜을 짜놓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자, 3명 다 차트 분석은 했습니다. 자, 일봉으로만 체크해드리면 자, 이 라인들 일단은 단기적인, 중기적인 밴드로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이 라인들 단기적인 스윙 아니면 새로운 평단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각자들 캡처해 놓으시고, 그리고 각자들 그려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삼성전자 보시면 이 밴드 내에서 해서 이 갭에 큰 이 하락만 나오지 않으면 그런 얘기니까. 자,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3개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마이크론의 퍼는 27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까, 자, 이게 마이크론이에요. 자, 삼성전자랑 비교를 하면, 자, 보이시죠? 아직도 마이크론이 금요일날 조정이 나왔다고 해도 아직도 퍼 자체도 삼성전자가 아직 싸고, 아까 하이닉스도 훨씬 싸죠. 그리고 PBR이 자 5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자, 여기다가 체크를 해놓을게요. 자, 이게 M6, 자, 삼성전자가 자 24.3, 그리고 PSR은 좀 전문적인 부분인데 이거는 뭐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해드리고, PBR은 1.9배예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자, 그래서 얘네 셋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자, 얘가
하이닉스죠. 자, 그러면 자, PER은 하이닉스가 제일 싸요. 하이닉스가 PER은 제일 싸고, 그리고 PBR은 삼성전자가 제일 싸요. 삼성전자가 제일 싸고, 그리고 뭐 PSR은 뭐 패스할게요. 어쨌든 PSR도 삼성전자가 제일 싸긴 합니다. 자, 어쨌든 자, 결국엔 대부분 많이 보는 게 PBR이니까 PBR로 보면은 결국에는 마이크론이 이만큼 오를 동안 아직도 하이닉스는 높은 편이죠. 그 아까 고가 60만 원 갔을 때가 4.9배인가 4.5배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이크론이 올라서 5.5배인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물론 삼성전자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순수하게 얘네들처럼 순수하게 반도체만 가지고 평가가 되는 게 아니죠. 뭐 핸드폰도 있고 전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뭐 무조건 싸다라고 할 수는 없죠. 어차피 포함이 된 거니까, 반도체만 띄워낸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는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교를 하자면 제일 아직 저렴하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마지막 이 3프로 자료를 보여드리면, 자, 이거예요. 자, 손을 손잡고 3프로 자료인데요. 자,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입니다. 이 탑3, 자, 1등, 2등, 3등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1등, 2등, 3등이죠. 주가는 그렇다. 근데, 자, 마이크론이 257달러를 간다. 마이크론이 257달러를 간다 하면은, 퍼가 8배, 그리고 320달러를 간다 하면은 10배에서 8배, 382달러를 가야 12배, 10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20몇 배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셋은 아직 싸다. 그러면, 이 퍼 8배로 기준을 한다 치면은, 하이닉스는 퍼 8배라고 하면 70만원 전후고, 삼성전자는 퍼 10배로 한다고 하면 12만원, 13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퍼가 24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퍼는, 이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 분기별 EPS랑 영업이익 기준이에요. 이 분기별 EPS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인 가치 평가고, 이 EPS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얘네 둘의 일단 적정가는 이건데, 만약에 마이크론이 12배, 10배를 쳐버린다 하면은, 115가, 16이? 100이? 꿈의 숫자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추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추정이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도체 전문가분들 영상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아직도 적정 주가에 나오지 않았고, 즉, 4분기, 1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면 이 셋 다 좀 더 갈 룸이 있다. 갈 룸이 있으니까는 지금 산다고 해서 높은 가격은 아니다. 그 부분이 포인트예요. 지금이니 저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 퍼건, 뭐 PBR이건 뭐 다 떠나서요. 다 떠나서 결국에는 뭐냐, 우리는 이 가격에 포커싱을 두자는 거예요. 내가 언제쯤 추매를 할 거고, 언제쯤 물량을 덜 거고, 언제쯤 내가 손절을 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체크를 해놔야, 이렇게 알림 설정을 해놔야 내가 당황하지 않고 그때 오면 어떻게 한다는 또 새로운 플랜을 쓰고, 그리고 또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항상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새 메모리 대장들 1, 2, 3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20불 뭐 거기까지 아까 간다고 치면은 380불까지 간다고 치면요, 아직도 90불, 100불 가까이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주가는 한 번에 못 갑니다. 어느 정도의 기회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돈을 녹이지 말고 시간을 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염두를 해놓으셔야, 여길 잡아도 항상 상관없어요. 제가 모의 투자면 해드린 것처럼 여길 잡아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에 정찰 보내고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내가 분할로 살 계획을 세워놔야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분할을 내가 마이크론을 100개 살 건데 이 100개를 여기 5개 다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100개 살 것 중에 뭐 반만, 50개만 여기에 넣고 50개 여기 밑에를 또 대기 해놔야 되는 거예요. 제발 이 같은 밴드에서 사지 말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같은 밴드에서 사는 게 아니라 1밴드, 2밴드, 3밴드, 뭐 또 나누면 4밴드, 5밴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밴드를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1번만 보고 내가 여기서 5번의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현금이 없어버리면 이 두 번째 밴드, 세 번째 밴드 여기에 올 때는 그러면 또 물려있어 전부예요. 그럼 막말로 이 세 번째 밴드까지 내려와서 올라가게 되면 또 하락 복리를 다 얻어맞고 나는 그러면 여기 올라와야 내 또 본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큰 분할을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단기적인 그 수익이든 단기적인 대응에 대해서 체크를 해놓으시라고 주봉, 일봉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제 장 시작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정도로 영상 찍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영상으로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찍어볼 건데요. 어쨌든 지금 연말이라서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개인들의 거래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일비 마시고 내년을 위해서 1분기,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대비 대응을 해놓자.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잘 모르면 반도체 ETF 아니면 지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그때 당셔도 안 넣습니다. 꼭 투자를 오늘 해서 오늘 답을 찾지 마시고요. 이번 주에 해서 다음 주에 수익을 보려는 게 아니라요. 시계열을 이렇게 길게 갖고 가셔도 돼요. 어찌됐든 AI의 피날레는 결국엔 반도체니까요. 로봇이든 핸드폰이든 결국엔 모든 거에 들어가는 건 반도체니까요. 그리고 전력 부분도 있고 에너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단지 그냥 로봇 간다, 반도체 간다 해서 거기만 몰입되지 마시고, 그 여기를 가기 위한 필요한 부분, 주가가 아직도 반영이 안 된 부분, 그런 산업을 찾는 게 또 시계열을 크게 해서
더 큰 상승을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영상들이 제 영상에 많이 숨어져 있으니까 영상들 재미없어도 한 번씩 보시면서 아 이런 테마도 있고 이런 테마도 있으니 이런 애들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모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하고요. 고정 댓글, 채널 설명란 보시면은 실시간 수급, 그리고 차트 분석, 그리고 이제 타점 이런 거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그러니까 뭐 단기간에 이런 거를 배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1주, 2주, 3주 이렇게 보면서 배우면서 복습하면서 실력을 꾸준히 업사이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멤버들은 아시겠지만 저랑 함께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식도 저랑도 단기적인 시계열만 보지 마시고 진정한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기다리는 연습, 그 연습을 저랑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